페이지 42페이지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 봅시다. 60번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네, 먼저 극한값을 알아볼 텐데요. 쭉 가게 되면 자,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그에 따른 극한값은 2를 가리키고 있죠. 네, 그리고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역시 2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극한값이 어떻다? 네, 2로 일치하네요.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극한값은 존재를 하죠. 극한값은 자 2죠. 이거를 식으로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fx의 극한값은 2가 되죠. 함수값을 볼까요? x가 1일 때의 함수값 자 비어있죠. 그죠? 그래서 f1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1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죠? f1이 즉 존재하지 않는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연속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두 번째 봅시다.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작은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자, 이 함수 라인을 따라서 자, 극한값은 2로 접근하고 있죠.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면 우극한을 보게 되면 네, 이제 함수값은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서 극한값은 3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좌극한은 자, 2를 가리키고 있고 우극한은 자, 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값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속이 아니다. 3번을 볼까요?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자 극한값은 2로 접근하죠. 그리고 x가 1이 아니면서 1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따라 내려오면서 극한값은 또 2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좌극한 좌측에서 접근하면 2를 가리키고 있고 우측에서 접근하게 되면 자 또 2를 가리키고 있어서 극한값이 2입니다. 극한값 존재하네요. 자 1일 때의 함수값을 볼까요? x에 1을 집어넣을 때의 함수값은 여기 있군요. 즉 1이네요. 그죠? 자 함수값이 1입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지만 그 값이 어떻습니까? 네, 그 값이 다르죠. fx 극한값은 2고 함수값 f1은 얼마죠? 네, 1이어서 이 둘이 같지 않죠. 따라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61번 봅시다. 다음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볼까요? 네, 1번 fx는 x-2 네, 1차 함수죠. 1차 함수는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는 전 구간에서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y절편이 -2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 직선이죠. 따라서 x가 2일 때는 이 지점일 텐데요. 자, x에 2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점일 텐데 x가 2가 아니면서 2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면서 극한값이 0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x가 2가 아니면서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게 되면 우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자 극한값은 0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y값이 극한값인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 그죠? 극한값은 존재하고 있고 함수값도 0. 극한값과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따지지 않더라도 x-2가 1차 함수이고 1차 함수는 다항함수 아닙니까? 그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연속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형태를 보자마자 아 얘는 x는 2에서 연속이죠 라고 얘기해도 무방합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fx는 x-2분의 1이라는 분수함수죠. 이 함수는 y는 자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x축 방향으로 자, 이만큼 평이동시킨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시켰으니까 네 점근선 하나 그려봅시다. 여기를 2라고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죠? 이때 이 값이 2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때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구해보라 라고 했는데요. x가 2가 아니면서 2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게 되면 이 함수 라인을 따라서 y 값은, 극한값은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에 반해서 x가 2보다 크면서 이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극한값은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극한값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우극한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가죠. 이 숫자 자체를 특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값이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없어서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볼까요? 다음 집합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구간을 나타내는 방식 배웠죠. 뭐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죠? 1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와 1인데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괄호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등호가 없으니까 열린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과 2를 쓰고 이렇게 소괄호로 나타내시면 이 구간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3번은 어떤가요? 3번은 0과 2를 쓰고요. 0에는 등호가 있으니까 대괄호를 쓰고 2는 등호가 없으니까 소괄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반 닫힌 구간 혹은 반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4번은 어떤가요? 네, 1과 3을 쓰고요. 1은 열린 구간이고 3은 닫힌 구간이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인데요. 자, 마이너스 2를 쓰고 반대편은 계속 작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를 씁니다. 둘 다 열린 구간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6번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3을 쓰고 큰 쪽은 무한대를 씁니다. 3은 등호가 있으니까 대괄호를 쓰고, 자, 무한대 쪽은 항상 이렇게 소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무한대 자체가 특정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수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63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죠. 자, 1번의 경우를 봅시다. fx는 x제곱 더하기 x라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자, x 플러스 1 이런 형태인데 이렇게 쭉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x축 방향으로는 쭉 가도 무방하고 y축 방향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무방하죠. 그래서 자, 이 fx의 정의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모든 실수가 되죠. 모든 실수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2번의 경우에는 무리함수인데요. 무리함수는 여기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되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일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의 정의역은 요 부분인데요. 요것을 구간 기호로 나타내어 보면 1은 포함하고 있고요. 자, 무한대 쪽은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은 대괄호를 쓰고, 자, 이쪽 열려 있는 쪽은 무한대를 쓰면서 소괄호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필수 예제 1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연속,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연속의 정의를 다시 기억해 봐야 되겠죠. 네, 뭐였습니까?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것을 쓰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는 어떤 L이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존재를 하려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 되겠죠. 좌극한은 리미트 x가 a-fx라고 표현하고요.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 플러스 fx라고 표현하죠. 이 값이 같을 때,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 함수값은 쓰기로는 fa라고 씁니다. a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이 위에서 구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값과 함수값 fa가 서로 같아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 우리는 그 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1번을 봅시다. 이 1번의 함수 fx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x라는 함수예요. 우리가 다항 함수는 기본적으로 연속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한 연속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간에서는 쭉 연속일 거라서. 그리고 이 x 역시 다항 함수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 이 x가 y는 x라는 함수가 연속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항 함수니까 그 구간에서는 쭉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네, 두 함수의 접합 부분인 x가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봅시다.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려면 좌극한값도 구하고 우극한값도 구해서 같은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좌극한 먼저 구해봅시다. 극한 써놓고 좌극한값을 구해볼까요? 좌극한값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1보다 작을 때 fx는 x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값이 얼마입니까? 네, 1이네요, 그죠? 자, 우극한은 어떻습니까? 우극한은 자, 리미트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가 1보다 클 때의 함수는 2x 제곱 빼기 1이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는 이유는 연속인 경우에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과 이 극한값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1입니다.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죠. 네,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군요. 그래서 극한값 x는 1로 갈 때 fx 이 값은 얼마다? 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함수값은 어떻습니까? 함수값은 자, 이 식에 대입을 할 텐데 f1은 자, 이 구간에 속하는 값이니까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1이 나오죠. 그래서 함수값 f1은 얼마다? 네, 1이죠. 어떻습니까? 여기 극한값도 1이고 함수값도 1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값과 자, 함수값이 같으므로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가 다항 함수라서 쭉 연속이고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다항 함수라서 쭉 연속입니다. 그리고 x가 1에서 연속인지 여부는 극한값을 구해보니 좌극한값과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고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이때 함수값을 구해보니 함수값도 1이어서 자, 존재를 하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자, 연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2번을 봅시다. 2번도 보면 자, fx는 자, x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함수고요. x가 1일 때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죠? 자, 이 함수의 형태를 보게 되면 분모도 다항함수, 분자도 다항함수입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는 분모가 0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쭉 연속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x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쭉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가 1일 때는 자, 또 다른 값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거 가지고 추정하는 극한값이 여기 있는 함수값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2번 봅시다. 자, 원리 있어서 여기 한번 쓰고 칸을 내립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극한값을 구해 볼 겁니다. 먼저 좌극한을 구해 볼 텐데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이때는 자, 위에 함수를 써야 되겠죠.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인데 자, 위에 게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우고 이걸 넣어줍시다.
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리고 약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약분을. 자, 이렇게 지우면 x 플러스 3이 되는데 이때 1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네, 4다. 자, 우극한을 볼까요? 우극한 역시 리미트. 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자, x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x 플러스 3이 남아있을 때 1을 대입하게 되면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극한값은 x는 1로 갈 때, 자, fx의 값은 얼마다? 네, 4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함수값 봅시다.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함수값은 f1을 넣으면, 자, 주어진 x가 1일 때 함수값은 2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극한값은 4고 함수값은 2입니다. 두 값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죠. 1일 때 극한값은 4고 함수값은 1인데 둘이 같지 않죠. 그죠? 같지 않아서 자, 연속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외워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필수 예제 2번 볼까요?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자, 4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 구간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를 a, 불연속인 x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형태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연속의 정의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죠.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x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을 때 존재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좌측에서 접근하는 값과 우측에서 접근하는 값이 다른 경우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간이 마이너스 1과 4, 열린 구간 마이너스 1과 4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4는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빼고요. 0, 1, 2, 3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x가 0일 때 극한을 봅시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하면 1을 가리키고 있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역시 1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여기는 비어 있지만 극한값은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어서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1을 볼까요? 자, 1번 작은 쪽에서 접근하는 좌극한을 보게 되면, 자, 그때의 y값은 1을 가리키고 있죠. 1보다 큰 쪽에 접근하는 우극한을 보게 되면, 자, 그때 가리키고 있는 y값은 2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좌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자, 2여서 값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1번의 경우에는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할까요? 그 다음에 자, 2를 볼까요? 2는 2보다 작은 쪽인 자, 좌극한에서 접근하게 되면 가리키는 값이 자, 1이죠. 그죠? 그리고 2보다 큰 쪽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역시 1을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극한값은 y값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보다 작은 쪽에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와서 1을 가리키고 있고 2보다 큰 쪽에 접근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내려와서 1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같은 1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2에서는 극한값이 존재를 합니다. 여긴 다 붙어 있으니까 극한값을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연속이라는 것은 이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속인 경우는 아예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한 개입니다. 한 가지, x는 1일 때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연속인 x의 개수를 b라고 했죠. 불연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끊겼죠. 그죠? 여기 끊겼죠. 그죠? 여기 끊겼죠. 그죠? 불연속인 곳은 세 군데라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요. 여기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지 않습니다. 요 안에서만 연속인지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끊겼고, 여기 끊겼고, 여기 끊겼습니다. 세 가지죠. 자, 그러면 왜 불연속인지를 잠깐만 봅시다. 이 지점은 극한값이 존재를 하고 함수값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같지 않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아서 자, 불연속이고요. 여기는요.
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달라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입니다. 이쪽은요. 이쪽은 극한 값은 존재를 합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걸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극한 값 존재를 하고 함수 값도 2로 존재를 하죠. 하지만 그 값이 같은가요? 네, 같지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역시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지 않아서 이제 불연속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연속인 점은 3개. 따라서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3이어서 자 4개. 이해되시죠? 필수 예제.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연속. 이 앞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진 케이스예요. 두 함수 y는 fx, y는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는 gx라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x는 2에서 연속인 함수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이제 기억은 곱했고요. 니은은 합성을 시켰죠. G 안에 F가 들어간 셈이죠. 그리고 디귿은 어떻습니까? F 안에 GX가 들어간 셈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 하나하나를 이제 연속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억 봅시다. 연속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다고요? 네,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은지 여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좌극한을 먼저 볼까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2 마이너스로 갈 때, 다른 지점은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라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여기도 역시 2보다 클 경우에도 연속함수라서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라서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의 극한값 여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fx 곱하기 gx니까 fx, gx를 모두 쓸까요? 자, fx 곱하기 gx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래 놓고 봅시다. 리미트는 곱셈에서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극한값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즉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적용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적용해 볼 것이고 이렇게 극한을 적용해 볼 겁니다. 이렇게 극한을 적용해 봅시다. 2-에서 fx의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2-에서 fx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극한값은 0이 되고요. g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gx의 극한값은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2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2. 둘이 곱해봤더니 0이 나오는군요. 그죠? 그래서 2에서의 좌극한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극한을 볼까요? x 2 플러스 fx 곱하기 gx. 자, 2 플러스입니다. 2보다 큰 쪽에서 2에 접근하는 겁니다. 먼저 이걸 볼 겁니다. 자,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자, 그때의 극한값은 0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fx의 2 플러스에서의 극한값은 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gx에 대해서 극한을 취해봅시다. 2 플러스로 가게 되면 이 라인을 따라서 자, 극한값은 2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2입니다. 네, 0이네요. 좌극한도 0이고 우극한도 0이니까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자, x는 2로 갈 때 fx 곱하기 gx는 뭐다? 네, 0이다. 존재를 합니다. 이제 함수값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함수값은 f2 곱하기 g2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죠? f2는 얼마입니까? 자, 2에서의 함수값은 이 지점이니까 2죠. 그래서 f2는 2고요. g2는 어떻습니까?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으니까 0이네요. 그죠? 네, 0입니다. 2 곱하기 0이니까 0이죠. 자, 함수값도 0이 나오네요. 극한값이 0이고 함수값도 0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죠. 그죠? 같죠? 따라서 여기는 x는 2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봅시다. 자, 그래프를 참조해야 돼서 조금 사이즈를 줄여봅시다. 자, 니은은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임에도 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극한값 존재라고 써봅시다. 자, 그러면 자, 좌극한을 먼저 알아볼까요? 좌극한은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g 안에 fx가 있는 셈이죠. 그죠? 이거죠, 그죠? 자, 이것을 알아볼 텐데요. 2-로 먼저 가봅시다. fx를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2-로 가게 되면 이보다 작은 값에서 이렇게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죠, 그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x가 2-로 갑니다. 2-로 x가 가죠. 자, 그러면 fx는 어디로 갑니까? fx는 이 라인을 따라서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셈입니다. 그죠? fx는 어디로 갑니까? 0 플러스로 가게 됩니다.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x가 2-로 가게 되면 따라서 함수 이 라인을 따라 쭉 내려가게 될 때 이 fx는 자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fx는 0 플러스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f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다? fx는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g 입장에서는 이걸 받는 거예요. g 입장에서는 0 플러스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값이 0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극한 단어 볼 겁니다. 우극한.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답니다. g 안에 fx가 들어있어요. 자, 2 플러스로 가는 fx에 대해서 먼저 정해 봅시다. 2 플러스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f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fx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0 플러스로 가고 있죠. x가 2 플러스로 2보다 큰 쪽에서 2에 접근하고 있으면 이 라인을 따라서 fx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y 값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셈이니까 0 플러스에서 0이 접근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fx는 0 플러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0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그죠? 0 플러스로 가고 있고 gx는 이 0 플러스를 느끼고 있는 거니까 0 플러스 같은 방향을 느끼고 있죠. 0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다? 네, 0이다.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네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 괄호 fx는 자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을 볼까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네요. 네, 함수값은 g 괄호 f2라고 해야 되겠죠. 자, f2의 값은 얼마입니까? f2의 값은 2죠. 그래서 이 식은 g2가 됩니다. 그럼 g2의 값은 얼마입니까? 2에서의 x 값은 y 값은 0이죠. 그래서 g2는 곧 0이죠. 자, 극한값도 0이고 자, 함수값도 0입니다. 그죠? 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자, 이 니은 g fx 역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3번을 풀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조금 옮겨봅시다. 자, 내리고 여기 다시 봅시다. 디귿입니다. 자, 여기도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었죠, 그죠? 자, 디귿을 볼 거예요. 자, 디귿 역시 x는 2에서 연속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걸 만족할 텐데요. 자, 만족해야 할 텐데요. 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아봅시다.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죠, 그죠? 좌극한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f 괄호 gx 자, 이렇게 씁니다. 자, 2-로 간답니다. 2-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한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접근을 해요. 자, 그러면 gx 여기는 이 리미트가 안에 있는 함수부터 적용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부터 적용할 겁니다. 2-로 이렇게 가요. 자, 이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가겠죠. gx 값은. 그죠? 그러면 gx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는 셈 아닙니까?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함에 따라 이 라인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y 값은 이렇게 가고 있는 셈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gx는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2-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f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를 느끼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하게 되면 가리키는 극한값은 0이죠. 그래서 이때 이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자,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f gx 자, 일 때 2 플러스로 간다고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가고 있군요. 그죠? 2보다 큰 쪽에서 2로 접근합니다. 그럼 함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y 값이 올라갈 텐데요.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y 값 기준으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gx는 2-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도 2-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자, f 입장에서는 2-로 가는 것을 느낄 테니까 2-로 가는 걸 체크를 해보면 자 0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따라서.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0입니다. 보시면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군요. 그죠? 그래서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 g x의 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함수값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함수값은 f 괄호 g2를 봐야 되겠죠. 자, g2 2에서의 이제 함수값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0이죠. 그죠? 그래서 f0가 됩니다. f0가 되고요. 자, 0에서의 f의 함수값은 0에서의 f의 함수값은 2죠. 0에서 함수값은 2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2다. 그러면 극한값은 0이고 자, 함수값은 2죠. 같지 않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으니까 아, 여기는 연속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불연속이다. 얘기할 수 있죠. 이됩니까? 자, 꽤 복잡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함수가 연속일 조건.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닐 때는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이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5인 그런 함수가 있답니다. 이때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5고요. 극한값은 이것의 극한을 취해서 나오는 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됩니다. x가 2로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얼마여야 됩니까? 네, 5여야 됩니다. 여기는 극한값이고요.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함수값입니다. 이 둘이 같아야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네.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꼴은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미정계수의 결정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기가 특정한 숫자로 이제 수렴하고 있고, 이 식의 극한값이 특정한 숫자로 수렴하고 있고, 자, 이때 분모는 어떻습니까? 극한을 취해보면 0으로 가고 있죠. 그죠? 그럴 때 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수렴할 수가 없죠. 0분의 무한대 꼴은 엄청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수 k로 가게 되면 0분의 k 역시 무한대로 날아가죠.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어야 자, 수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분수식의 극한값이 특정한 값으로 수렴되고 자, 분모의 극한값이 0이라면 분자의 극한값도 0이어야 한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어야 됩니다.
대입해보면 4 빼기 2a 더하기 b는 0이죠. 그냥 막 대입하는 이유는 여기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이죠. 연속이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해놓고 이걸 극한값이라고 우기면 되는 거죠. 이 식을 b에 관해서 정리하자면 b는 2a-4가 되죠. 이걸 주어진 이 식에 다시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빼기 4. 자, 요 식을 인수분해 해봅시다. 인수분해 해보면 얘랑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여기를 a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2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지우고 대체를 합시다. 자,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약분을 하죠. 자, 약분을 하면 이 식만 남게 되는데 이 식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얼마다? 네, 그 값이 위에 식에 대입했으니까 뭐라고까지 여기까지 써야 되겠죠. 그죠? 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a는 5. a는 얼마죠? 네, 9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걸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이걸 두 번째 식이라고 할 때 2번 식을 자 1번 식에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9를 대입하게 되면 2, 9, 18 빼기 4가 되니까 b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b는 자 14. 그래서 a는 9고 b는 14.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연속일 조건으로부터 앞에 있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나요? 네. 다음 문제 봅시다. 네,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x-a fx는 gx 꼴의 함수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x-2 fx는 x제곱 플러스 ax-12를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과 f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라는 것과 그 fx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라는 거죠. 이럴 때 상수 a 값과 f의 값을 구하시오. 네, fx에 관해서 한번 써볼 텐데요. 자, x가 2가 아니라면 이 부분이 0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식으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겠죠. 나누면 fx는 뭐가 됩니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0이라는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랍니다. 자, 분자가 다항함수예요. 그리고 분모도 다항함수죠. 그쵸?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로 만들어진 분수 이제 함수인데요. 이런 분수 함수는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분은 연속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고요. 단 x가 2에서 연속인지만 따지면 되겠죠. 자, x가 2에서 연속이라면 극한값 x가 2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그들 둘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 이게 극한값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와 같다? 함수값 f2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봅시다. 요식 이제 이해되시죠? 이쪽이 극한값이고 이쪽이 함수값입니다. 이 둘이 같아야 x가 2일 때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잘 보면 분수 형태의 식이죠. 그리고 f2는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런 무한대라든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함수값 자체가 이제 없는 거니까 연속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연속이라고 하려면 f2는 특정한 값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분모가 x에 2를 대입해보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네요. 여기는 특정한 값이고요. 분모는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분자의 극한값 역시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이제 특정한 값이 나올 테니까. 자, x가 2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ax-12 역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자, 이 극한값을 구해보면 대입하면 되죠, 그죠? 4 플러스 2a-12는 0이다. a가 얼마입니까? a는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a를 구했고요. a를 다시 대입합니다. a를 다시 대입하면 리미트, 자,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2x-12 이렇게 되네요, 그죠? 4x죠? 4x-12 이렇게 되죠. x제곱 플러스 4x-12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6과 x-2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꿉니다. 그냥 쓸까요? 자, 이 식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플러스 6, x-2 이렇게 되고요. 자, x-2끼리 약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남고 여기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8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8이다. 자, 요 것의 극한값이 8인데 이것의 극한값이 f2와 같으니까 f2 역시 8이 되겠죠, 그죠? f2는 8이다. a는 4고 자, f2는 8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떤 학생은 이렇게 풀더라고요. 여기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 식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이 사라지면서 이쪽에 0 되고 4 플러스 2a-12가 나오니까 요 식과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네, 식의 모양 같죠? 그래서 a가 4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식이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x가 2일 때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관한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답이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 90% 이상입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이게 항등식이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여기 x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